네, 지금 뭐 의료 파동 뭐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죠. 이런 거 원인을 뭐 시민들이야 뭐 간단하게 어느 쪽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역시 우리 사회의 뭐 철학 부족이라고 할까?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어떤 이제 단 일차원적 이제 그 생경한 서로의 대결 구도 이런 색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비전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까지 이제 직업군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뭐 상대적인 보수파 정권은 어떤 직역 간에 서로 그 어떤 담합으로 인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그 같은 직종들끼리의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어떤 사회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행동의 동기는 이런 정책의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각 직역의 성격을 잘 모르고 오히려 각 직역 직종들 간의 어떤 그거는 어떤 상당히 좌파적인 그 어떤 그 동일적인 분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 되는 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직역은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그 물론 어떤 사회에서 무슨 뭘 하고 이런 걸 나누자면 한이 없고 뭐 1차 산업, 2차 산업 뭐 그런 거 산업공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볼 필요가 있냐면은 어 구매자가 종사자가 그 속된 말로 막장 직업 아니면 그것인가 아닌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최후의 도료이고 그 이하는 없는 거. 그 이하는 없는 가장 최후에서 이제 택하는 직업이다. 뭐 옛날 인천의 성냥공장 같이 뭐 그런 식의 상황이면은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그 자기를 관리하고 어떤 그 직장의 지속성 그걸 갖다가 쥐고 있는 윗사람이 이렇게 해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 기타 등등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어떤 단체 행동권 왜냐면 최소한의 생존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근데 현대는 사실 또 복지 제도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직종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있죠. 예, 그 뭐 대기업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는 우리가 오히려 고임금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럴 뿐이지 물론 대기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육체 노동을 하는 건 가장 노조 결성하고 노동자 그 이미지 상징성도 있고 아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 이제 그리고 그 노동조합 그 정치 운동의 가장 중심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생계를 위한 막장 직업 그것이란 의미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죠. 근데 다만 아직도 상징성, 비주얼하게 이게 눈에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산직 그 운동은 그 굉장히 좀 터프하고 그 어떤 삶의 현장 느낌이 많이 나니까 또 그런 상징성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직업이냐, 종이냐, 아니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종이 아닌 거는 또 있죠. 어, 예술, 예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술 아니면은 뭐 안 된다 그러지만은 살갈 어떤 능력이 없다 하지만 결국 그 하는 게 예술 아니면 하는 거는 생계 막장 직업이니까 이것은 삶의 어떤 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마지막과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런 이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이 생을 하는 거죠. 물론 경제적 보상 없이 오히려 이 막장 생계보다도 더 적은 수입으로 예술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만큼 창조의 어떤 보람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또 그만큼의 또 인정받는 보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술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예술이 아니고 무슨 뭐 누가 시키는 대로 무슨 뭐 꾸며라 뭐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멸과 멸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도 있죠. 정치라는 것도 정치 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죠. 이제 그런데 정치 만약에 정치인은 지금도 공천 과정 그런 거에서 정치인이 모멸감을 갖는다 뭐 이제 하지만은 그 모멸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중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의 모멸이지 너는 뭐 객관적으로 너는 완전히 그냥 뭐 코너에 몰려서 인간 말종이다 그런 모멸은 아니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인정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정치를 하지 만약에 정치라는데 나섰는데도 그냥 무슨 뭐 그냥 청년 당원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뭐 소위 그런 것만 하고 그러고 끝낸다면은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막장생계로 들어가 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또 근데 그 지금 사태에서 가장 잘 넘어가는 게 이제 이쪽은 이 막장생계가 이것도 역시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아니 이거 아니면 수능 성적 상위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아무래도 전공 공부 이외에 그 학문을 계속 하다 보니 다른 학문에 대한 적응성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고수익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걸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학력 직업이면서도 그 일 자체는 상당히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노동의 강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고학력이면서 상대적으로 편한다고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편태 굴린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입장에서는 또 힘들지만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보기엔 편하게 그런 직종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그만큼 또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라도 이제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학력의 다른 직종보다 더 인정받는 건 그만큼 더 힘들고 터프하고 물론 군도 마찬가지고 군도 더욱더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 배운 만큼의 보다 더 위치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과 그런 인정이 없다면은 역시 비슷한 학력에 그냥 그냥 상대적으로 편한 일반 어떤 대기업 회사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그냥 인정을 받는 그런 거 이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료계 종사자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인정을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원을 늘려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문턱을 낮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인원을 늦춰서 수입을 줄여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인재가 이쪽으로만 안 가고 이공계로만 간다 하는 별 유치한 소리를 다 하면서 이 지위를 낮추려고 하는, 물론 정부 정책이 그러자는 건 아닌데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거 했던 사람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노동운동 파업이 아니라 그냥 안 한다는 거. 그럼 안 하면 자격 박탈한다. 하면은 연대 면허 취소한다. 아니 그러면 큰일 나니까 한문연대 진압시켰죠. 그리고 예술 정치 이런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무나 흉내는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정치는 특히 아무나, 물론 중하급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식 이해할 사람들이 자꾸 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치는 한 10대 1 정도로 이 사회의 양식 있는 상류층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률 이고 어느 상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어떤 상류 교양 계층이라면은 그 안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아무나 흉내는 다 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안 해도 사회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그런 이제 대접을 안 해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은 하여튼 10대 1 그런 경쟁률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상류층에서는, 지적 상류층에서는, 그러니까 이 현존의 정치인들이 도덕성은 안 좋고 여러 가지 썩었다 그러면 물갈이해서 바꿔치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계도 그냥 정원 늘리려니까 자기들 지위 낮아지니까 무슨 그냥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그냥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저쩌고 나쁜 하면서 이제 그러는 사람들 네티즌도 많고 정부에서도 국민을 볼모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인간성이 나쁘고 그야말로 영어로만 공부해서 우리나라 이공계 의학 분야 이과는 다 그렇게 영어로 교재가 돼 있으니까 무슨 영어로만 공부하니까 어떤 교양 과목도 영어로 하긴 좀 어렵죠. 그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공 말고 소양을 기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인 철학을. 그러니까 좀 학력과 사회적 역할에 비해서 지적 어떤 소양이 낮은 건 사실이죠. 그거는 정치인 책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있고 그렇게 잘못됐다, 지적 소양이 낮다,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물갈이하고 바꾸자. 바꾸려면 바꾸라는 겁니다.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어떤가 그거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부패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부도덕한 의료인은 싹 바꾸자. 물갈이하자. 그래서 깨시민 의사 시대로 돌아가자. 촛불 의사 시대. 어떤 사람은 촛불 의사라고 그러는데 촛불 의사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분류했었는데요. 생계가 가느냐. 요거에 일단은 할애를 했습니다. 많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게 있냐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자 서비스
P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판매자의 행동을 이해 가능하냐? 이해 가능성. 물론 내 신발을 만들어 달라 해서만 신발 만들어줬어요. 뭐 팔찌를 만들어 달라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구사하고 받으면 금방 품질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신발은 좀 더 오래 써봐야 되니까 그렇고, 물론 음식점 몰래 뭐 안 좋은 거 그런 거 건강 같은 거는 그렇게 법적으로 그건 규제하지만 적어도 맛 같은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자의 행위를 그 자체를 구매자가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구매자가 되게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판매자를 어떻게 자기가 취향에 맞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죠. 뭐 의료를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 같은 사람도 판매자가 잘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거죠. 뭐 구매자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이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하고 좀 예의 바르게, 물론 이제 스승, 선생, 교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종이죠. 그러니까 구매자가 판매자를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건데, 자기가 잘 제대로 안 가르친다. 물론 그냥 농땡이를 치고 땡땡이 그런 거야 알 수 있지만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엉터리인지 이거를 확실히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더 가르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구매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예의 바르게 굽신거리면서 잘 해달라 해주는 거,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판매자가 이 물건을 샀을 때는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 임의로 이만큼 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해줬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구매자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음식을 사고 뭐 물건 샀는데 덤으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얹어줬다. 고맙습니다. 그럴 수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더 줬다 안 줬다를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덜 줬다도 금방 알 수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이 판매자가 판매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직종에서는 그냥 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줬는지 혹은 덜 줬는지 이것도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가 여부인데, 이게 구매자가 판매자를 다 파악하고 있는 직종에서는 너 싫으면은 하고 딴 데로 간다, 뭐 그렇게 금방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종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이런 구매자가 판매자를 이해하는 직종은 그냥 이렇게 좀 바꿔치기 하면 되고, 그러니까 물갈이 하면 되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당장에는 마치 직장에서 부하 상사의 관계처럼 부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는 게 원칙이지만 상사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맞춰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도덕하고 돈만 알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하는데, 비난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럼 다 갈아치자는 겁니까? 응? 갈아치기, 응? 갈아치면 갈아치고 외부 오피스를 다 수입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죠. 외국을 수입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얘를, 그 직종 분류의, 이게 좀, 이제 문장으로 한다면 상당히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 그거 저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분류, 하나, 1, 2, 3.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가? 예전에 학교 같은데, 청소부들, 그런 데서, 특히 학교들, 학생들이 민감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노동자 편 들어야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청소부들의 어떤 운동들이 많았죠. 근데 인터넷에서 그 주장이 뭐냐면, 청소부하는 종사자들, 뭐, 그러니까, 오물이 그냥 바닥에 흥건하고, 그냥, 온통 그냥 물이 쫙 그냥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까 청소부가 청소를 안 해서, 그래서 온통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고, 그냥 온통 그냥 바닥이 흥건하고, 그냥 X물이 넘치고,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그렇죠. 누가 청소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러면 뭐, 청소부가 청소를 안 하면은, 그 학생 알바를 하든가, 다른, 교수는 청소 못 합니까? 대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데서 문제가 있죠. 자기가 선점하지 않은. 하지만 학교 같은 데서 어쨌든 청소 직접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얘기도 먼저 했습니다만 일반 운전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버스 운전사들, 제가 다른 데서도 버스 운전사들이 갑질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이 요새 그렇습니다. 그냥 버스 타면은 그냥 산업안전보조권법 하면서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승객들한테 일단 위협을 주고, 그리고 제가 다 겪은 거지만 이 버스 타다가 잘 모르는 길 가서 어디 나오면 좀 얘기해주고 내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러 그 길을 휙 지나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지나갔다고 그래. 그럼 왜 얘기도 안 하냐고. 이건 GPS라서 거짓말 안 한다. 이보시오. 아저씨 이보시오 하면서 일장 훈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쪽 입장에서야 우리 이제 기계적으로 다 알림이 나오는데 네가 왜 신경 쓰냐? 그런 말도 일리는 있죠.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처럼 이런 서비스 안 해준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거기 자기한테 맞추라 이게죠.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저거 문의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어쨌든 버스 운전사 갑이고, 그리고 사실이 또 버스 운전사하고 그런 승강이 벌어지면은 양식이 없는 사람 무슨 말종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버스에서도 그런 살벌한 경고가 나오고 하지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럼 잡혀간다는. 그런데 사실 운전사하고 싸우면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그 운전사가 기분 나빠서 난폭 운전하거나 그러면 승객들한테 다른 승객들한테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는 그런 시비가 걸고 싸우고 기분 나빠도 참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갑이죠. 정말로 헷가닥해서 운전사가 그런 하면은 그야말로 의사는 잘못하면 한 사람 죽이지만은 버스 운전사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훨씬 더 이 직종에 종사할 상황에서는 더욱더 비중이 크죠. 하지만 이제 비교적 운전사는 만약 운전사가 그렇게 부족하다면은 일종 대형면 저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체할 수 있는 직종에도 물론 속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막상 종사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직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예. 하지만은, 뭐, 지하철 기관사도 단기간 교육으로 다 넣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외국에서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는 거 말고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면에서 하여튼 다 그 직종은, 또 구분을 해서 입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까. 막장 직종인가, 구매자가 갑이냐, 혹은 을이냐 하는 직종이냐, 타인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직종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정부도 알면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데, 지금도 뭐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면허 정지하고, 너희들 다 의사 못하게 하라. 의사를 못하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럼 말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의사를 왜 한다는 거, 플러스 알파적인 직업. 그야말로, 수익도 수익이지만 남한테 존중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오히려, 그냥 코너를 내몰려서 억지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못하랍니까? 공부 많이 하고, 그냥, 또 상당수는 그냥, 집안에, 그러니까, 바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종인데, 그런데 그런 충분한 보상이 없이, 앞으로는 의사를 대폭 증원해서, 심한 말로는 개나 소나 의사 되는 거,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보다 더 아래 수준으로, 의사를 좀 더 격을 낮추겠다. 그런 식의 얘기하면, 그럼 난 그거 안 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습을 많이 하면서도, 그런, 이제, 업무 강도가 높은, 이제 법조계나 의료계가 사회적으로 또 힘을 갖고 있죠. 우리가, 저도 어릴 때, 학생이었을 때, 왜 그렇게 둘 다 힘든, 싫어하는, 그러니까, 범죄자와 환자만 다루는 그것을 왜 사람들은 더 높게 보나. 그만큼 더 힘들고, 배워놓고서도 좀 힘든 일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물론,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은 더 깨끗하게, 이렇게 물건만 상대하니까, 그렇죠. 편하고, 마음이 적어도 마음은, 물론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해가지고, 의학, 복학 분야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당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연구소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연구원, 물론 그때는 학사도 들어오고 많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고 해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좌파적인, 그래서 그런지, 연구원이 버스 타고 이제, 아까 버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진짜 회사 버스 운전하는 사람한테 내려달라 그러니까 연구원이, 어째서 당신은 이래저래, 어쩌고, 그래서 거기서 싸우니까 이 젊은 놈이 자식이 하고 운전사가 연구원한테, 아무리 난 핸들 잡고 달기는 연구원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습게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싸울 때 기능직원이 연구원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별 일 없었고, 하여튼 평등한 직업입니다. 별거 아니죠. 밑에 직업종이라 봤자 별거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마인드 장치가,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같은 데서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약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타면,
그 약사들은 어디 앉을 자리가 지정돼 있고 영업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은 남은 자리에 앉고 약사들 자리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더 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확 나죠. 근데 연구원, 기술직원은 그게 아니죠. 이제 사람을 직접 관계가 있는 직종은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도 어느 의사 이렇게 들어보면은 통근 버스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버스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오고 미리 와야 되는 거죠. 그 의사 그 구역에서 출근하는 버스에서 딴 사람들은 그 의사가 오기 전에 출근해야 되고 의사는 제 시간에 오면은 그냥 타자마자 휙 간다 이거죠. 그만큼 어떤 대우가 확실히 다른 거. 네. 하지만 이 과학자 이런 그것을 뭐 그 사람들은 대우가 못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간 자체를 다루지 않는 그런 데에서는 당장에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렇게 스폰서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절박하고 그 아쉬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그 평등잣대로 이렇게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각 직역을 그렇게 직역 간의 어떤 그 담합 이것을 폐쇄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사실 맞는 일이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 직역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그 의료 그거를 최종 결정권을 정치권에서 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병원 같은 데도 병원장 사무장 병원 같은 것도 다 허가를 해야죠. 비의료인이 다 최고 경영자로서 다 특히 경책을 하도록. 그런데 지금 법이 병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의료 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야는 해당 분야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최종 결제를 이쪽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어떤 밀어붙인다는 거 이거는 가능하기도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각종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분명한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현재의 이런 상황 국민 일반은 물론 지도자들도 이렇게 이제 어떤 세밀한 문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어떤 물질적인 1차원적인 이제 어떤 그 긴장 대결 상하 강약 관계 이런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처하고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떤 이기주의다. 아니 이기주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기주의니까 몰아내면 몰아내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처벌을 하자? 도대체 자유민주를 그렇게 떠들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정부라면 또 뭐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사실 전두환
정권 그때 초기에 그때는 더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병원 가기도 못하고 병원 갑질에 시달렸으니까 그냥 수갑 채우고 그냥 좀 의사들을 그러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계속 그런 거밖에는 없겠죠. 근데 현재 민주사회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또 이제 문제가 되고, 하여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화물연대 노동조합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했듯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는 되지가 않고, 특히 또 여기서는 이제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스탠스인지 이상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의료노동조합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무조건 어떤 자기네 직종 내에서 의사 밑에 이제 눌려있다는 그걸로다가 자기네 항상 반항적인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정부 편을 들고 이제 다 좋다, 정부 시책이 좋다 그러는데, 그렇다는데 이런 집단행동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파업도 가끔 하고 앞으로는 절대 자기는 파업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이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 그러니까 원활한 이제 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이제 저 입장 정리를 좀 더 세련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국민도 그렇고 이 보건의료 노조인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간호보조사도 간호조무사도 또 문제 있는데, 물론 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들이 편들어준 그것도 좀 문제 있죠. 예전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직종 간에 이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직업 간에 이런 거는 하여튼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맞는 것인 만큼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직역도 직역 나름이고 그러니까 얘기한 세 가지 조건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전체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